후드티를 입은 부상당한 소년이 기괴한 땅에서 거대한 괴물들에게 숨는다. 괴물들이 지나가자 소년은 자신이 제대로 된 곳에 있는지 나침반을 확인한다. 그리고 거대한 벽에 괴물의 상징을 발견한다. 벽 안에는 벽 너머에 도사리는 괴물들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 이후 소년은 페니르라는 시설에 들어가 환영받는다. 그리고 이제 그는 괴물 사냥꾼이라 불리는 반아리가미 처벌부대에 합류하기 위한 자격시험에 참가하게 된다. 훈련장 뒤편에서 안경 쓴 남자가 벽 밖 사람을 발견한 것에 놀라며 새로운 유형과의 호환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동료들과 함께 오라클셀이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위해 수행했던 연구를 떠올린다. 시험이 시작됩니다. 소녀는 손을 기계에 넣고 아라가미 세포가 그의 몸에 이식됩니다. 또한 팔찌가 그의 살과 융합되어 영원히 그에게 속박됩니다. 다른 어리석은 10대들이 여자를 쫓는 것을 선택하는 동안 소녀는 아라가미와 싸우는 고귀한 대의를 선택합니다. 절차 후 시험 담당관은 그가 합격했다고 축하하고 그를 우측이 렌카라고 부릅니다. 며칠 후 여러 아라가미가 장갑벽 근처에 있다는 경고가 발령되고 제2부대가 그들과 싸우기 위해 파견됩니다. 렌카는 이 소식을 듣고 부대에 합류하려고 서둘러 가지만 엄격한 여성에게 막힙니다. 그녀는 그와 또 다른 소년, 후지키 쿠텍에 훈련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아이 렌카는 돕고 싶다고 고집하지만 그 여자는 자신의 이름이 아마미야라고 말하며 주문 후 그의 바보 같은 녀석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동의뿐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떠나고 두 소녀는 그녀의 엄격함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시작되고 렌카는 아라가미를 한 방에 쓰러뜨리지만 무능한 쿠타는 아라가미를 보고 겁에 질려 바지를 지립니다. 그러자 렌카는 그를 구하기 위해 히어로 착지 자세로 뛰어들지만 산산이 조각납니다. 아마미야는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은 것에 실망하지만 다시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훈련 후 렌카는 들것에 실려가는 부상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백업이 더 빨리 도착했다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훈련할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해 아마미야를 만나러 가고 그녀는 그에게 단말기에 요청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바보 같은 녀석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라 쿠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지만 몬스터들에게 또다시 압도당하고 아마미야는 그에게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지부장 요하네스 시크잘이 들어와 렌카의 상황을 묻습니다. 그녀는 벽박 생활 경험이 유리하지만 조기에 사망할 위험도 있다고 보고합니다. 요하네스는 새로운 유형의 자격자는 드물다며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훈련 후 렌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에게 음료를 권하는 쿠타는 그의 기분을 눈치채고 다른 구획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거기서 렌카는 수석 정비 엔지니어 쿠스노키 리카를 만나고 그녀는 그에게 거대한 무기를 보여주며 그의 몬스터 아크라고 부릅니다. 렌카는 다가가 경외감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리카는 그것은 아라가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며 그처럼 몬스터 히터만이 다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 렌카는 쿠텍의 전시회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그는 첫 번째 부대가 바즈라의 코어를 성공적으로 분리했다는 보고서를 보고 린두가 부대를 맡은 이후로는 사상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는 나침반을 꺼내 살펴봅니다. 한편 벽 밖에서는 거대한 괴물이 화가 나서 저녁 식사를 찾고 있습니다. 훈련 후 렌카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내방송을 하는 히바리와 부딪힙니다. 히바리는 그에게 사과하고 서둘러 통제실로 향하지만 렌카는 그녀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통제실에서 히바리는 아라가미가 마을에 침입했다고 발표하고 렌카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존재를 눈치챈 아마미야는 그에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마을 반대편도 공격받고 있다는 경고가 울립니다. 그러자 아마미야는 일지역에서 부대를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렌카는 그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들은 이미 끝장날 거라고 지적합니다. 안타깝게도 시설 내부에서 부대를 파견할 수는 없습니다. 파견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렌카는 아마미야에게 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마미야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렌카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몬스터 아크를 가지고 뛰쳐나갑니다.
그를 막기 위해 아마미아는 벽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렌카는 주인공 파워를 보여주며 벽을 뛰어넘습니다. 아마미아는 요하네스에게 보고하고 렌카를 뒤쫓을 몬스터 이터들을 보냅니다. 현장에 도착한 렌카는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만 이미 몬스터 이터 한 명이 몬스터 아크로 몬스터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아라가미가 몬스터 이터를 뒤에서 공격하고 다른 아라가미들이 그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때 렌카가 그를 구하려고 전투에 뛰어들지만 괴물들에게 완패하고 아크까지 잃습니다. 이제 아라가미들에게 포위된 그는 다른 몬스터 이터에게 아크 없이는 승산이 없으니 도망치라고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렌카다 하는 순간을 연출하며 막대기로 괴물들과 싸우려 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겠지만 그는 다시 한번 괴물들에게 완패합니다. 그러다 아크를 되찾으려 하지만 뒤에서 날아오는 괴물이 그를 쫓아옵니다. 다행히도 그 괴물은 위에서 몬스터 이터 소마가 찌릅니다. 그러다 하늘의 헬기를 보고 사쿠야라는 여자가 뛰어내려 아라가미를 향해 사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가 담배를 물고 나타나 여유롭게 걸으며 괴물들을 베어 넘깁니다. 괴물 사냥꾼 3명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부대는 담배 피우는 남자 린두가 이끌고 있습니다. 극적인 등장 후 그들은 괴물들과 싸우며 괴물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갑자기 렌카는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여자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을 봅니다. 그는 활을 들고 달려가 괴물을 찌르려 하지만 활이 닿지 않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활에게 괴물을 공격하라고 소리치자 활은 총으로 변하며 괴물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합니다. 이 모습을 본 린두는 그가 새로운 유형의 사용자임을 깨닫고 화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놀라운 활로 괴물을 태워 없앤 렌카는 어떻게 그런 멋진 기술을 선보였는지 스스로도 의아해합니다. 곧 다른 괴물이 그를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괴물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쿠야와 린두는 그의 이전 시도가 단순한 행운이었는지 의아해하지만 린두는 그에게 활을 다시 검으로 변환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렌카는 할 수 없었고 사쿠야가 괴물을 직접 사살합니다. 그들의 바로 뒤에 배고픈 바즈라가 나타나고 린두는 임무가 골치 아파질 것을 깨닫습니다. 린두는 사쿠야에게 바즈라가 징역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하고 자신은 주변의 하급 괴물들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렌카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린두는 그에게 부상당한 몬스터 이터 에릭과 함께 숨으라고 하고 사쿠야에게 자신의 활 사용법을 보여주라고 지시합니다. 사쿠야는 에릭을 벽 뒤에 숨기고 지원군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쉰 목소리로 그는 렌카에게 전에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죽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사쿠야는 렌카에게 활의 버튼 기능을 보여주며 나고자처럼 뒤처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격려 후 그들은 전장에 들어가 보이는 대로 활로 쏘아댄다. 렌카는 괴물 하나를 성공적으로 파괴하고 슈퍼볼에서 우승한 것처럼 미소 짓는다. 그러고는 옆을 보니 린두가 화난 바즈라와 싸우고 있다. 사쿠야는 캡슐을 던져 빛을 만들어 괴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린두를 돕는다. 분대에서 가장 멋진 남자 소마는 뛰어들어 괴물을 끝장낸다. 하지만 조급한 아이가 대포를 괴물에게 쏘아 그것을 더욱 격분시킨다. 그러고는 괴물에게 달려가 소마가 공격받기 전에 괴물을 쏜다. 하지만 그의 주위에 전기장이 번개처럼 퍼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소마는 괴물로부터 뛰어난다. 안타깝게도 렌카는 엄청난 전기 충격을 받고 린두의 품에 쓰러집니다. 시설에서는 렌카가 저승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데에 성공하지만 명령 불복종으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렌카가 깨어난 후 아마미아는 그의 운명은 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바보를 건물 밖으로 내보낸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나가는 길에 그녀는 린두를 만나고 그는 신입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렌카 옷에서 발견한 물건을 그에게 던져주고 그는 그것을 알아봅니다. 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노인은 렌카의 아크를 빼앗는 것을 제안하지만 요하네스는 새로운 유형의 사용자가 드물기 때문에 그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은 러시아 지부에서 온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용자에 대해 알려줍니다. 린두는 감옥에 있는 렌카를 만나러 와서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자 렌카가 임무에 대해 묻고 그는 바이라를 물리쳤지만 에릭은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편 비행기에서 의사가 러시아 출신의 새로운 유형 사용자인 알리샤에게 알약을 줍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가는 곳에 새로운 유형의 사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건방진 태도로 자신보다 뛰어난 몬스터 아크 사용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렌카는 린두가 에릭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합니다. 렌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린두는 그를 바이라로부터 데려가고 소마는 싸움에 참여합니다. 그런 다음 사쿠야의 탄약이 떨어지고 완전히 충전된 바이라는 전기로 그들을 모두 태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팀은 간신히 도망치고 제2부대가 적시에 도착하여 그들을 구해줍니다. 제2분대장 타츠미가 린두에게 다가와 렌카를 부탁합니다. 린두는 그때부터 킬러 체인소를 휘두르며 바즈라를 향해 뛰어들어 괴물로서의 생을 끝냅니다. 바즈라를 물리친 후 렌카에게 구조받았던 여성이 아기를 안고 린두에게 깨어나면 렌카에게 감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갑자기 포기할 줄 모르는 아라가미가 구급대원에게 옮겨지던 렌카에게 돌진합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에릭은 자신의 몸을 던져 괴물에게 짓밟힙니다. 소마가 재빨리 괴물을 처치하고 린두는 에릭에게 그의 마지막 말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할 수 없었고 렌카를 바라보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에릭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렌카는 무너져 내리지만 린두는 그의 물건, 즉 나침반을 돌려줍니다. 요하네스는 이사회에서 렌카의 신규 유형 사용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아마미야에게 알립니다. 그들의 지부가 이지스 프로젝트의 기반이기 때문에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마미야는 에릭의 장례식으로 가는 길에 동생인 린두와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례식 후 대원들은 에릭에게 건배를 하고 린두는 히바리와 리카가 에릭이 했던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러고는 참견하며 히바리에게 그 내용을 묻습니다. 히바리는 에릭이 렌카가 자신의 아크 없이 아라가미를 공격하며 자신을 구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린두는 미소 지으며 렌카처럼 어리석은 녀석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린두는 렌카에게 아크 없이 괴물과 싸웠는지 묻고 렌카는 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린두에게 싸우고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늘 위에서 수많은 비행 괴물들이 알리시아를 호위하는 전투기를 공격해 모두 파괴합니다. 그러자 시설에 긴급 호출이 발령되고 아마미야는 첫 번째 유닛에게 러시아 뉴타입을 비행기에서 구출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린두는 소마가 다른 임무 중이므로 렌카를 새로운 멤버로 요청합니다. 아마미야는 이어서 국장에게 허락을 구하고 국장은 승낙합니다. 감옥에서 아마미야는 렌카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나가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렌카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하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아마미야는 그에게 에릭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렌카는 이미 기다리고 있는 린두 쪽으로 걸어갑니다. 린두는 그에게 죽지 말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치고 적절한 때에 숨어서 공격하라는 규칙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임무를 시작하기 위해 헬리콥터로 이동합니다. 한편 하늘을 나는 괴물들은 이미 비행기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지만 알리시아는 조종사에게 비행기의 해치를 열어 괴물들을 파괴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헬리콥터 안에서 린두는 렌카에게 구출하려는 괴물 사냥꾼이 자신과 같은 신규 유저임을 알리고 곧 그들은 비행기를 시야에 두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비행기를 추락시키려는 1000마리 이상의 하늘을 나는 괴물들을 목격합니다. 비행기를 자세히 살펴보던 렌카는 알리시아가 대포를 쏘며 괴물들과 싸우는 것을 봅니다. 린두는 그녀와 연락하여 그녀를 구출하고 비행기를 버리는 임무에 대해 알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버릇없는 아이처럼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구출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렌카는 주변에 아라가미가 가득하여 비행기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녀를 도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곧 그들은 괴물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고 알리시아는 이를 목격합니다. 그녀는 그 후 괴물들을 베고 쏘아 죽이며 프로처럼 활을 다룹니다. 자신이 아는 어떤 사람과는 달리 린두는 알리시아의 활 솜씨를 인정합니다. 곧 그들은 탄약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알리시아는 비행기 아래에서 엔진 쪽으로 향하는 괴물들을 봅니다. 그녀는 그 후 사슬로 자신을 고정하고 엔진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를 본 린두는 사쿠야에게 그녀를 따라가라고 하지만
그녀는 엔진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알리시아는 탄약이 떨어지지만 그녀는 임기응변으로 활을 괴물로 변형시켜 아라가미 하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녀는 그 후 먹힌 아라가미를 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약을 재장전하고 엔진 근처의 나머지 괴물들을 제거합니다. 린두는 새로 추가된 변신 옵션임을 알아채고 임무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라가미 중 하나가 진화하여 수많은 동족들을 불러들입니다. 과거 3명의 과학자 페이롤, 요하네스, 아이샤는 오라클 세포 연구에서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세포들이 공명을 이용해 서로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린두는 조종사에게 비행기에 가까이 다가가라고 하고 사쿠야에게는 그들이 알리시아를 태우러 갈 동안 엄호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바람 때문에 아라가미와 고전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제거합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는데 린두와 렌카가 이미 비행기에 착륙해 있었습니다. 린두는 계획이 바뀌었고 이제 알리시아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알리시아는 그를 피해 비행기의 도끼 쪽으로 달려갑니다. 렌카는 그녀를 따라가지만 도끼에 도착하자 잠시 딴짓을 하다가 그녀에게 헤드락을 당해 기절합니다. 남자답게 헤드락을 풀지만 여자에게 기절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비행기를 떠나게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그는 툴툴거리며 일어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지만 많은 사상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알리시아에게 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의 임무 목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린두에게 전화를 걸어 비행기 안 상황을 알리지만 린두는 알리시아만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렌카는 단호한 목소리로 린두에게 모두를 구해서 펜리르로 무사히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린두는 그의 요청을 듣고 알리시아에게 괴물들을 물리치려면 협력해야 하지만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린두는 진화된 몬스터들을 먼저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임무를 렌카와 알리시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사쿠야에게는 지원을 하라고 지시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몬스터들을 비행기 꼭대기로 유인하라고 합니다. 린두가 나머지를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요. 린두는 피키 블라인더처럼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사쿠야에게 신호탄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사쿠야는 명령대로 신호탄을 쏘고 몬스터들은 무리를 지어 비행기 꼭대기로 몰려듭니다. 그곳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쿠야는 몬스터 중 하나가 진화하려는 것을 보고 렌카에게 재빨리 알립니다. 렌카는 그것을 쏘려고 하지만 탄약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자 알리시아가 나서려 하지만 렌카가 먼저 나섭니다. 그는 자신의 아크를 아라가미로 변환시키고 진화하려는 몬스터를 흡수하여 그 에너지를 추가 탄약으로 바꿉니다. 알리시아는 놀라지만 린두는 렌카가 자신과 같은 신규 유형 사용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렌카는 건방진 태도로 자신과는 다르다고 말하며 몬스터들을 처치하며 실력을 과시한다. 렌카는 여러 몬스터들을 처치하며 검과 대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특수부대원처럼 싸운다. 린두는 신규 유형 사용자들의 능력에 놀라워하지만 알리시아는 다시 한번 실력을 보여주기로 한다. 그녀는 자신의 아크를 아라가미로 변환시켜 진화하는 2마리의 몬스터에게 달라붙는다. 그녀는 아라가미로 한 마리를 처치하고 다른 한 마리에게는 대포탄을 퍼붓는다. 사쿠야는 비행기 주변의 다른 몬스터들을 처리하고 몇 시간의 전투 끝에 몬스터들을 전멸시킨다. 펜리르로 돌아온 아마미아는 요하네스에게 임무 성공을 보고하고 그는 부대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한다. 아마미아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린두는 이전에 몬스터들이 접근했던 것과는 다른 오라클 반응을 알게 됩니다. 사쿠야는 그것이 거대하다고 말하고 린두는 그랬구나 라고 대답하는 대신 헬리콥터로 유인책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사쿠야는 조종사에게 자동 조종으로 전환하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립니다. 렌카, 린두, 알리시아는 비행기의 해치를 통해 거대한 기도라 같은 괴물이 헬리콥터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봅니다. 렌카는 그것도 아라감이냐고 묻고 린두는 그런 종류는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다시 한번 오라클 세포의 공명을 실험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잘못되었습니다. 실험실에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세포들이 서로 결합하여 이상한 생명체를 만들어내었고 그 생명체는 그들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요한네스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비행기로 돌아온 알리시아는 도끼에서 시선을 돌리지만 방금 본 광경에 여전히 충격받은 렌카를 돌아봅니다. 실험실 사건 이후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요하네스는 보고서를 본 본부에서 그들의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 결과에 아이샤는 속상해합니다. 현재 아마미아는 렌카와 알리시아를 요하네스에게 데려오고 그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개 후 그는 알리시아를 페니르에 환영하고 에기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녀의 목적을 언급합니다. 그는 또한 렌카에게 최근 그의 공헌으로 인해 그에 대한 혐의가 취하되었다고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마미아는 렌카에게 그가 즉시 부대에 배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렌카는 쿠타가 방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미아는 세 사람에게 모두 1부대에 배속되었다고 알립니다. 이제 그들은 부대장 린도, 부대장 사쿠야, 그리고 마지막 멤버 소마의 지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소개 후 린도는 내일부터 근무 시작이니 쉬라고 말합니다. 지휘관들이 떠난 후 쿠타는 배속을 축하하며 마을에 가자고 제안하지만 알리시아는 무시하고 렌카는 훈련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렌카는 마음을 바꿔 그와 함께 가기로 합니다. 병원에서 알리시아는 담당 의사 오구르마 다이고에게 렌카의 눈이 자신과 같다고 말하지만 그는 알리시아의 약을 가리키며 해야 할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펜리르 마을에서 쿠타는 렌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지만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벤을 보고 쿠타에게 그에 대해 묻습니다. 쿠타는 펜리르 주민들에게는 음식과 생필품이 배급된다고 설명합니다. 렌카는 성벽 밖에서 온 사람이라 충격을 받습니다. 곧 쿠타의 집에 도착하고 그의 어머니는 쿠타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렌카를 소개합니다. 또한 부대에 배속되었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즉시 그의 손을 잡고 파병되는지 묻습니다. 어머니가 더 말씀하시기 전에 쿠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지만 어머니는 무사히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후 렌카는 아라가미에게 침입당했던 마을을 보고 쿠타는 아이기스 계획을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렌카는 그 계획을 알지 못했기에 쿠타는 그를 섬으로 데려갑니다. 쿠타는 렌카에게 그 계획이 아라가미의 공격을 받지 않는 피난처로 섬 전체를 바꾸는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이지스가 어벤져스가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언급합니다. 렌카는 완성되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쿠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쿠타는 1소대가 아라가미를 처치하고 이지스 건설에 사용되는 코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렌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1소대는 6마리의 기보로 괴물을 사냥하고 코어를 추출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팀은 2명씩 3개의 팀으로 나뉘고 각 팀은 2마리의 괴물을 처치해야 합니다. 린두는 렌카에게 디바워 기능은 아그와 같은 검에서만 작동하므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무가 시작되고 렌카는 사쿠야와 한 팀이 됩니다. 그들은 기보로와 싸우고 렌카는 적절한 조언을 통해 그것을 먹어치우고 핵심을 추출한다. 그 후 그들은 다음 것으로 나아간다. 다른 한편으로 알리시아는 린도와 팀을 이루고 건물에서 떨어지는 기보로에게 총알을 퍼붓는다. 린도는 그것을 먹어치우려 하지만 멍청한 알리시아가 대포를 쏘며 뛰어들어 스스로 먹어치운다. 세 번째 팀인 소마와 쿠타는 아직 아무것도 만나지 못했지만 쿠타가 짓거리는 동안 그의 뒤편 벽을 뚫고 기보로가 달려든다. 목숨이 위험해진 쿠타는 돌에 걸려 넘어지며 활을 떨어뜨린다. 소마는 즉석에서 섬광 수류탄을 던져 괴물을 손쉽게 처치한다. 그런 다음 그는 쿠텍의 고된 삶을 진정으로 준비되었는지 묻지만 쿠타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음 기보로를 찾던 렌카는 다른 몬스터를 발견하고 쫓아가려 하지만 사쿠야가 그를 막습니다. 그때 그들은 알리시아 바로 뒤에 기보로가 있는 것을 보고 사쿠야가 그것을 사살합니다. 그녀는 알리시아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말하지만 알리시아는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렌카가 뛰어들어 몬스터를 끝내려 하지만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몬스터에게 발차기를 맞습니다. 렌카가 위기에 처하자 소마가 뛰어내려 기보로를 처치합니다. 전투 후 사쿠야는 알리시아의 이전 행동에 대해 따지지만 차가운 알리시아는 이미 할당량을 채웠으니 도울 필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두 여자의 언쟁과는 떨어진 곳에서
린두는 몇 개의 코어를 얻었는지 묻고 세어본 결과 7개입니다. 그러고는 돌아갈 시간이라고 결정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벽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리더는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차를 타는 동안 그는 렌카에게 길에서 죽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렌카는 그의 옆에 있는 어린 소녀에게 물을 줍니다. 사쿠야는 린두에게 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표합니다. 한편 어린 소녀는 그들이 몬스터 사냥꾼이기 때문에 아라가미를 죽였는지 묻고 렌카는 우울한 표정으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벽에 도착하자 사쿠야는 승객들에게 민간인 출입구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그들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곧 렌카는 그들이 경비원과 입구 허가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렌카는 경비원들이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는 이유를 묻기 위해 서둘러 가지만 경비원들은 그들 중 누구도 패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몬스터 아크 호환성이 있는 자와 그들의 가족만 펜리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변호하려 하지만 린두가 그를 불러세우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켜보고 사람들은 떠나고 그들의 뒤로 문이 닫힙니다. 과거로 돌아가 요하나는 본부로 보낼 사고 보고서를 응시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오라클셀 연구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보고서 전체를 변경합니다. 시설에서 히바리는 첫 번째 부대가 가져온 코어를 확인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임무에 감사를 표합니다. 린두는 자신의 팀을 칭찬하지만 그가 떠나려는 순간 렌카가 그에게 전화합니다. 하지만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린두 곁을 떠납니다. 그러자 쿠다는 렌카가 성벽박 출신이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소마는 사쿠야와 린두도 성벽박 출신인데 펜리르에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린두는 솜에게 성벽 밖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기분일지 아냐고 묻지만 소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늦게 렌카는 성벽 밖에서 보냈던 시간에 대한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현재 성벽 너머에서는 모든 사람의 기분을 망칠 괴물 같은 생명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렌카는 히바리에게 아이기스 프로젝트 완료 예상 시점을 묻지만 히바리는 겨우 0.6% 완료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프로젝트 규모가 매우 크고 저예산 아라가미인 기보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만 개의 코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그러자 렌카는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나중에 들어온 쿠다는 그것이 생존자 수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렌카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생존자도 있는지 묻지만 쿠다는 대답하지 못한다. 이어서 소마가 히바리를 만나러 오고 히바리는 솜에게 감독이 특별 임무를 맡겼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마는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다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렌카를 보고 그를 발로 차서 밀쳐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소마는 렌카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라가미를 죽이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임무 배정실에서 아마미야는 사쿠야에게 부대가 대형 아라가미 2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묻지만 사쿠야는 린두와 소마가 다른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기보로 6대를 선호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렌카는 이번에는 대형 아라가미에 도전해 볼 수 있는지 묻고 쿠다도 아이기스 계획 완수에 대한 열정을 지적하며 그를 지지한다. 그러자 사쿠야는 바이라에 대처할 수 있는지 묻고 그들이 바이라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자 알리샤도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대형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간청 후 사쿠야는 승낙하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철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무가 시작되고 팀은 빗속에서 경로한 바즈라들과 싸웁니다. 렌카와 알리샤는 바즈라 한 마리를 공격하여 다리를 잘라냅니다. 바즈라는 쓰러지지만 아마도 사촌뻘인 다른 바즈라가 두신입 유형에게 또 다른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는 동안 사쿠야는 쿠다에게 부상당한 바즈라를 마무리하라고 요청하지만 그의 손은 겨울나무에 매달린 마지막 잎사귀처럼 떨리고 있습니다. 사쿠야는 그를 진정시키며 아마미야 소령이 사용한 활의 개량형이니 자신의 활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세를 잡고 바즈라를 사살합니다. 바즈라는 완전히 박살나서 주민등록 번호가 0이 됐어. 그러자 사쿠야는 렌카에게 바즈라를 먹으라고 하고 이제 다음 목표로 향해. 한편 알리샤는 바즈라를 추격하지만 바즈라는 건물 안으로 도망쳐.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바즈라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치는 비명소리가 들려. 건물 밖에서 사쿠야는 사람들이 왜 바즈라 소굴에 있는지 의아해해.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뒤쪽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알리샤와 그녀를 쫓는 바즈라를 보게 돼. 불행히도 위에서 또 다른 바즈라가 나타나고 이제 그들은 3마리의 바즈라에 둘러싸여.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이 한 바즈라가 흑색 바즈라의 공격을 받아. 그러자 흑금강이 나머지 둘에게 뛰어올라 그것들도 죽입니다. 흑금강은 계속해서 먹어치우고 사쿠야는 그것이 돌연변이인지 의아해합니다. 갑자기 알리샤가 그것을 디아우스피타라고 부르지만 심한 편두통을 느낍니다. 그녀는 알약 몇 개를 삼킨 후 괴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자 사쿠야는 렌카와 또 온카와 쿠타에게 후퇴해야 하니 알리샤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사쿠야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거기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망설임 없이 알리샤는 뛰어올라 활로 피타를 공격하지만 활은 피타를 관통하지 못하고 피타는 그녀를 바위에 내던집니다. 그러자 쿠타가 총을 쏘지만 피타는 번개 같은 속도로 그것을 피하고 렌카를 지나쳐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렌카는 사쿠야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치지만 피타가 렌카와 쿠타에게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몇 명 삼키고 다른 사람들은 처절하게 도망칩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에 렌카는 놀라 에렌 예거처럼 비명을 지르지만 그의 손에 이상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흑금강은 사냥을 계속하지만 알리샤와 그녀의 귀찮은 대포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자 방향을 바꿔 알리샤를 공격하며 뛰어오르고 거대한 전기구체로 그녀를 공격하려 합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사라지고 알리샤는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나타나 그녀를 벽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 후 다시 사람들을 사냥하고 렌카는 위에서 그것을 공격하려 합니다. 신입의 실수. 피타가 날카로운 날개를 펼치며 렌카를 위험한 곳을 찌릅니다. 그리고 착지하자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타는 다시 사람들 쪽으로 가고 렌카는 터진 유조선처럼 몸에서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다시 공격하려 합니다. 피타는 날개로 공격을 막고 그의 비참함을 비웃듯 미소 짓습니다. 그러자 렌카는 다시 에런 예이거의 비명을 지르고 얼굴에 흉터가 가득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타는 그의 괴물 같은 움직임을 베어버리고 그를 땅에 꽂아버립니다. 렌카가 땅에 박힌 채로 피타는 인간들을 집어삼켜 무자비하게 먹어치웁니다. 렌카는 자신의 활을 다시 깨우려 하지만 피타도 그것을 파괴한다. 알리샤는 반대로 남은 힘을 다해 대포를 피타의 날개에 발사하고 기절한다. 그러자 피타는 렌카를 풀어주고 알리샤를 쫓지만 쿠다는 피타의 주의를 자신과 사쿠야에게 돌리려고 피타에게 발포한다. 사쿠야는 렌카와 알리샤에게 당장 거기서 벗어나라고 지시하고 렌카는 알리샤를 데리러 간신히 기어간다. 그러자 피타는 두 잠재적 먹잇감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는 그냥 둘 수 없었다. 피타는 먹잇감을 쫓는 사자처럼 그들을 추격하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던 렌카는 조상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다행히도 그들은 흥청망청 놀고 있지 않았고 그의 간청을 들었다. 피타가 땅을 세게 밟자 렌카와 알리샤가 서 있는 다리가 무너져 그들은 심연으로 떨어져 피타의 소나기에서 벗어난다. 과거 요하네스와 과학자들은 오라클 세포에 분열된 세포들이 모여 군체를 형성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페이롤은 본부가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하지 않으는 이유를 의아해했고 요하네스는 그들의 보고서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전화를 받고 장군의 브리핑을 위해 모두 모입니다. 미국 장군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몇몇 생물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 서해안의 세포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총과 포격이 효과가 없고 무기물을 흡수합니다. 다른 지역의 조사 결과 모든 생물체는 그들이 발견한 오라클이라는 단세포 해간에 있는 세포들의 군체임을 알게 됩니다. 장군은 그들에게 생물체가 대량으로 증식하기 전에 막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렌카와 알리샤가 떨어진 후 사쿠야는 쿠다를 트럭에 태우고 본부로 돌아와 보고합니다. 거기서 아마미야는 히바리에게 2명의 새로운 유형을 추적하라고 지시하고 히바리는 팔찌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마미야는 수색대를 보내라고 요청하지만 파견 가능한 몬스터 이터가 없습니다. 한편 강둑에서 렌카가 눈을 뜨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피타가 자신의 방주를 먹어치운 기억이 떠오르고 그는 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으로부터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바위 위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알리샤를 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는 그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녀를 소생시킵니다. 많이 누른 후 그녀는 깨어나지만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들이 적의 영토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버려진 건물 안에서 알리샤는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렌카를 보고 그들에게 어디인지 묻고 렌카는 그들이 해안으로 밀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피타에 대해 묻지만 렌카는 피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피타에 대한 무서운 기억에 사로잡히고 진정제를 먹습니다. 그녀는 렌카에게 자신의 방주가 어디 있는지 묻지만 렌카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녀는 방주를 찾으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만 렌카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못된 년답게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지만 그가 심하게 다친 것을 보고 그를 치료하기로 합니다. 그를 치료하고 침대에 눕힌 후 알리샤는 그의 부서진 방주를 보고 만져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놀랍니다. 그녀는 가까운 곳에서 괴물 소리를 듣고 살짝 고개를 내밀어 그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무릎을 끌어안고 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전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숨바꼭질을 해달라고 조르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전화를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혼자 놀러가고 부모님은 그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녀는 옷장에 숨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찾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아라가미의 존재에 대해 지역사회에 경고합니다. 불타는 헛간속 쥐들처럼 모두가 뛰어다니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두고 떠나기를 거부했고 슬프게도 그녀가 옷장을 통해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다야오의 피택에 잔혹하게 공격당합니다. 그러자 피타가 틈 사이로 그녀를 쳐다보고 그녀는 비명을 지릅니다. 동시에 괴물이 방에 들어와 현재의 알리시아를 공격합니다. 그녀는 겁쟁이처럼 도망치며 부모님을 불러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약을 찾지만 약통이 비어 있습니다. 괴물이 그녀를 잡아먹으려고 뛰어오르지만 렌카가 주먹으로 괴물을 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활을 잡고 쏘지만 활은 해가 뜬 흡혈귀보다 더 죽어 있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알리시아에게 지원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배고픈 늑대에게 몰린 토끼처럼 떨며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괴물이 렌카에게 돌진하자 둘은 창문을 통해 떨어진다. 마침내 그는 괴물을 따돌리고 알리시아와 함께 건물 지하에 숨는다. 알리시아는 그의 상처를 걱정하며 그는 치료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이어 그는 고장난 무기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묻지만 알리시아는 자신은 모르겠다며 아크가 완전히 고장난 것 같다고 말한다. 알리시아는 아크가 주인 외에 다른 사람이 만지면 날뛰어 공격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자신이 만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그것은 아라가미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는 쓸모없는 금속 덩어리일 뿐이다. 알리시아는 자신의 무기를 잃은 것에 대해 자책하며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승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렌카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며 자신의 아크는 상류에 있어야 한다고 추론한다. 그러고는 알리사의 아크를 찾아 함께 길을 나서는데 여정 동안 많은 아라가미를 만나 최대한 피해 다닙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그들은 다른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지만 알리사는 추위에 떨립니다. 그때 렌카는 신사답게 자신의 코트를 그녀에게 줍니다. 다음 날 그들은 아크를 찾으러 다시 길을 나서고 마침내 그녀는 시냇가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지만 갑자기 괴물의 공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맞서 싸우지만 공황장애가 발병하여 겁에 질립니다. 렌카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고 설상가상으로 다른 괴물들에게 포위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녀는 무기를 떨어뜨리고 죽은 부모님께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렌카가 뛰어들어 부러진 활로 괴물들과 싸웁니다. 활을 휘두르지만 효과가 없고 한참 허우적거리다 무기를 떨어뜨리고 벨링햄 축제를 망칩니다. 괴물들은 이를 모욕으로 여기고 그에게 달려들지만 갑자기 빛나는 캡슐이 나타나 괴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린두가 뛰어올라 모든 괴물들을 죽입니다. 위기를 막은 후
그는 렌카에게 3가지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나무라지만 렌카는 좌절감에 그에게 소리칩니다. 린두는 렌카에게 괴물 사냥용 활을 줍고 왜 괴물 사냥꾼이 되었는지 묻습니다. 과거 요하네스는 페니르 서버에 로그인하려 하지만 접근이 거부됩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아이샤가 서류에 대해 묻습니다. 요하네스가 떠난 후 아이샤와 팔라오는 요하네스의 최근 이상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컴퓨터를 살펴보다 요하네스가 본부에 제출했던 허위 사고 보고서를 발견합니다. 얼마 후 그녀는 그의 집을 방문하여 그가 왜 그러는지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웃어넘기지만 알 수 없는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뉴스가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그 생명체가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보도됩니다. 렌카는 화가 나서 TV를 끄고 커피를 타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이샤는 그가 조작한 보고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변명하려 하지만 아이샤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하네스는 무릎을 꿇고 그녀는 그를 껴안습니다. 숨어있는 린두는 본부에 연락하여 히바리와 통화합니다. 그는 새로운 유형들이 살아있음을 알리지만 괴물들에게 포위되어 있어서 합류 지점으로 갈 수 없고 새로운 유형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안전해지면 은신처를 떠날 것이라고 전합니다.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상황이 확인이 어려워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샤는 렌카에게 사과하고 떨면서 렌카와 린두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린두는 그들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합류 지점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린두는 그들을 숲으로 데려가고 렌카는 아라가미가 나무들을 먹지 않는 것에 놀랍니다. 그러자 그는 나무를 만져보려 하지만 린두가 그를 막습니다. 곧 그들은 숲의 끝, 즉 절벽에 다다르고 민간인을 위한 시설을 발견합니다. 그때 렌카는 대피소에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알고 보니 펜리르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마을에서 렌카는 여러 작물이 들어있는 유리 온실 안을 들여다보고 소녀는 그 유리가 식량을 재배하는 곳이라고 말해줍니다. 렌카는 소녀에게 어떻게 마을에 왔는지 묻고 소녀는 린두가 자신을 데려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린두에게 다가가 시설에 대해 묻습니다. 린두는 펜리르 입장을 거부당한 사람들이고 자신은 그들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후 린두는 대피소 대표들을 만나 안부를 묻습니다. 대표들은 마지막 괴물 공격으로 주민 몇 명을 잃었다고 알려주고 이 말을 들은 린두는 주변을 살펴보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고는 렌카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하지만 알리시아에게는 진정하라고 구름을 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주민이 알리시아에게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하라고 재촉합니다. 렌카는 린두를 따라 창고로 들어가 몇 가지 물건을 줍니다. 렌카는 그 물건들이 펜리르의 물품이고 린두가 훔친 것임을 알아챕니다. 그러고는 렌카에게 자신이 로빈 후드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에서 린두는 렌카에게 아라가미가 까다로운 식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곧 한 마리가 숲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렌카는 린두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린두는 진정하고 자세히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곧 아라가미가 나무에 접촉하고 나무가 열리면서 아라가미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후 렌카는 린두가 나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고 그에게 아라가미를 정말로 기르는 것이 맞냐고 묻는다. 린두는 렌카에게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몬스터 아크를 사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그것 또한 아라가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묻는다. 그러고는 아라가미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든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 후 렌카에게 왜 몬스터 히터가 되려고 하는지 묻고 렌카는 아라가미를 죽이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린두는 그 이유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상하게도 아바드라가 숲속 나무들을 거침없이 지나가고 쉘터에서 경보가 울린다. 린두는 렌카에게 정착지로 돌아가 주민들을 보호하고 자신을 포함해 아무도 죽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한다. 렌카는 어떻게 하냐고 묻고 린두는 자신을 믿고 몬스터 아크를 믿으라고 말한다. 마을에선 알리시아의 귀에 경보가 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공황 상태에 빠진다. 욕조에서 떨어진 그녀는 침대로 기어가며 누군가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반면 렌카는 마을로 달려가 괴물이 마을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주민 한 명이 괴물에게 형편없는 화살을 쏘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주민이 괴물에게 짓밟힐 위기에 처하지만 렌카가 그를 구출한다. 그러고는 알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쥐처럼 숨어서 사과한다. 그녀에게서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렌카는 혼자 남게 되고 린도의 명령이 그의 머릿속에 울린다. 다행히도 그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연막탄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요청한다. 주민이 그에게 수류탄을 주고 그는 괴물에게 던집니다. 그런 다음 다른 주민들과 함께 도망쳐 괴물로부터 숨습니다. 그는 나머지 주민들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들은 피난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들은 페니르가 그들을 버리고 린두를 요구한 후 마을을 건설해야 했던 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렌카는 자신이 바이라와 싸우고 있다고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은 렌카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는 그들이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천재처럼 그는 댐을 이용해 괴물을 쓸어버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주민들은 거대한 괴물을 댐으로 어떻게 밀어 넣을 수 있는지 묻고 그는 린두가 이전에 사용했던 앰프를 떠올립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괴물을 막는 동안 상점에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앞서 본 소녀가 리더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역할을 할당하지만 그의 총을 요구합니다. 괴물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텐데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지만 렌카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말합니다. 계획이 시작되고 렌카는 아라가미가 피난처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총을 쏩니다. 다른 주민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소녀는 앰프를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괴물이 렌카를 향해 공격을 가하지만 그는 피하고 충격으로 건물이 파괴됩니다. 불행히도 자네가 앰프를 가지고 가는 소녀와 함께 있던 남자를 쓰러뜨립니다. 소녀는 그를 돕고자 하지만 그는 꼼짝 못하고 대신 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렌카는 이미 괴물에게 몰리고 있었지만 소녀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녀는 렌카에게 작은 유리병 하나를 던지고 그는 그것을 받습니다. 그는 아라가미를 향해 유리병을 던지고 그것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소녀에게 달려가 숨으라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더 많은 유리병을 집어 괴물에게 던지고 그 공격으로 괴물은 절벽 끝으로 물러납니다. 안타깝게도 2개의 유리병만 남았고 렌카는 괴물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나를 던지지만 괴물은 그것을 쳐냅니다. 그러자 괴물은 절벽에서 멀어지며 다시 렌카를 몰아붙이고 주민들은 임무 실패를 예상합니다. 렌카는 린두의 내 활을 믿어라 라는 조언을 떠올리고 마지막 유리병을 자신의 활에 주입하여 활을 되살립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이용해 괴물을 절벽 아래 바다로 밀어낸다. 주민들은 댐을 작동시켜 괴물을 피난처에서 멀리 쓸어내버린다. 승리 후 린두는 돌아와 피난처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렌카에게 가서 그를 칭찬한다. 렌카 또한 그의 조언에 감사하며 그의 활이 죽지 않았다고 알린다. 한편 엘리사는 창문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과거 알 수 없는 생명체가 희생자를 죽였다는 소식이 바이러스처럼 퍼졌고 그들은 정부가 왜 침묵하는지 의아해한다. 연구소에서 새 과학자는 발견을 하고 그것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정부에 연구 진행 보고서를 보냈지만 연구는 중단됩니다. 팔러는 상부에서 자료를 숨기려 한다고 결론 짓지만 요하네스는 군의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이 당시 개발한 해결책이 바로 현재 렌카가 사용하는 앰플이었던 것입니다. 본부에서 히바리는 새로운 유형의 실종과 관련된 이전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렌카와 엘리사가 구조되어 같은 날 기지로 돌아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정신병동에 입원했고 렌카의 아크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보고서는 엘리사와 렌카가 1부대에서 휴가를 받았고 저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끝맺습니다. 히바리는 달력을 보고 곧 유성 작전이 시작될 것을 확인합니다. 아마미아는 요하네스에게 보고하며 중요한 신종 2가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팔로르도 방에 있었고 그는 그들에게 디오스피타가 러시아 지부 서버에 있지만 몬스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회의 후 아마미아는 린도를 만나 디오스피타에 대해 알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파일을 보여주며 엘리사가 몬스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린도는 한숨을 쉬고 팀원의 정신 건강은 분대장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몬스터를 자신의 시야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미야는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아라가미를 떠올리며 이러한 생물들이 그들의 집으로 끌리는 이유에 대해 린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또 다른 통계 보고서를 그에게 보여주며 그에게 여전히 몬스터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의 지부 근처에 모여든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합니다. 동시에 같은 보고서가 팔로르에 의해 요하네스에게 전달되고 그는 위협 수준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팔로르는 새로운 유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요하네스는 엘리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렌카의 경우는 심각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팔로르에게 렌카의 아크를 고칠 수 있는지 묻고 팔로르는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 후 렌카는 바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정비실로 달려가 리카에게 자신의 몬스터 아크에 대해 묻지만 리카 옆에 팔로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팔로르를 렌카에게 소개하고 팔로르는 그의 몬스터 아크는 고칠 수 있지만 칼날을 복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팔로르는 몬스터 아크가 아라가미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오라클 세포로 만들어져 인공 아라가미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몬스터 아크와의 동기화율을 확인하기 위해 렌카의 몸을 검사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팔로르와 리카는 숨을 멈춥니다. 사쿠야는 샤워를 하면서 이전 들판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죽음들을 떠올립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방에서 자신의 맥주를 훔치고 있는 린두를 발견합니다. 린두는 심부름을 간다며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린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렌카에게 이야기하라고 조언합니다. 사쿠야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불러 세우지만 그는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렌카는 제2부대와 합동작전을 나가려는 사쿠야를 만나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작전 중 그들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고 코타, 소마, 그리고 제2부대와 함께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렌카는 지휘실로 가서 아마미야에게 사쿠야의 팀을 함께 지켜봐 줄 수 있는지 묻고 아마미야는 승낙합니다. 곧 그녀는 사쿠야에게 상황 보고를 요청하고 사쿠야는 아직 아라가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히바리는 그들 앞에 많은 아라가미가 있다고 알리고 사쿠야 팀에게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자 사쿠야는 7마리의 콩고를 발견하고 본부에 보고하지만 렌카는 지도를 보고 여러 아라가미가 분대를 포위하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그들은 괴물들을 공격하고 소마는 멋진 기술로 괴물 하나를 제압합니다. 갑자기 그들 아래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은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지휘실에선 혼란이 일지만 분대들은 괜찮다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위에 있던 괴물들이 구멍으로 뛰어들어 공격을 시작합니다. 도시 밖에서 린두는 멀리서 아이기스 프로젝트를 바라보며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지 아니면 악의 소굴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본부에서 아마미야는 두 부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은 함께 머물러 지하의 괴물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바로 그때 렌카는 부대가 지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아마미야는 그들에게 후퇴하여 지상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렌카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더 깊이 지하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아마미야는 그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집안이 계속 무너질 것이며 지하에서 탈출구를 찾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화가 난 그녀는 그의 옷깃을 잡지만 그는 곧 벽에 도달할 테니 계속 직진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소란 속에서 사쿠야는 린두의 조언을 떠올리고 아마미야에게 렌카의 방법을 시도해보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허락하고 렌카의 말대로 그들은 벽에 도달합니다. 이에 아마미야와 히바리 모두 충격을 받지만 사쿠야는 렌카에게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아마미야는 이제 자신이 지휘를 맡았다며 히바리에게 렌카에게 헤드셋을 주라고 지시하고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렌카는 부대원들에게 벽에 바싹 붙으라고 지시하며 괴물들이 통과한 개구부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앞에 수로가 보이고 그는 계속 이동하라고 합니다. 곧 출구가 보이지만 렌카는 수로가 계속 이어지는지 묻습니다. 사쿠야는 훨씬 더 이어진다고 대답하며 제1부대는 수로에 남고 나머지는 숨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고 매복하여 괴물들을 제거할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괴물들이 지나가자마자 매복 부대가 나타나 그들의 엉덩이에 사격을 가합니다.
그 후 부대원들은 기지로 돌아와 그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소마는 그에게 빨리 팔러에게 몬스터 아크를 고치라고 전하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 후 아마미야와 히바리는 렌카를 만나고 아마미야는 그에게 왜 붕괴를 확신하는지 묻습니다. 렌카는 페니르로 가는 길에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사과하며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하지만 아마미야는 그가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히바리도 그의 활약을 칭찬하지만 아마미야에게 불려갑니다. 반면 사쿠야는 그를 칭찬하고 그는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걷다가 렌카의 손에서 나침반이 떨어지고 사쿠야는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누가 그것을 주었는지 묻지만 그는 아는 사람의 추억이라며 미소 짓습니다. 그녀는 그의 미소가 오래전 린두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팔러가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강당에서 요하네스는 방 안의 괴물 사냥꾼들에게 그들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이기스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다른 전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여러 아라가미를 유인하는 장치를 보여주며 그것이 괴물들을 빠르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작전에 운석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이기스 시설 내부에서 린두는 조사하기 위해 잠입하지만 방에 들어가 충격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자 경보가 울리고 그는 도망치지만 군인들에게 추격당합니다. 정비실에서 팔레오는 렌카에게 오라클 세포와의 호환율이 매우 높고 아크를 사용할수록 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호환율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불가피합니다. 한편 병원에서 알리시아는 의사에게 피타를 반드시 물리쳐야 하며 그가 자신에게 어떤 짓을 하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부탁합니다. 과거에 요하네스와 그의 동료는 만나 세포의 안정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체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 있는지 묻지만 아이샤는 그들이 군부와의 접근 권한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하네스는 사상자가 늘어나기 전에 실험 결과를 공개하자고 제안하지만 팔러는 실험 결과를 공개하면 페니르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그들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곧 거대한 촉수들이 땅에서 솟아나 지구를 뒤덮습니다. 촉수들은 문명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나타납니다. 정비실에서 렌카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 소식에 놀라고 아크 사용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하지만 팔러는 그가 불가피한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3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 그에게 최선의 선택은 몬스터 사냥꾼으로서 은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싸우고 싶다면 아크를 복구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렌카는 누가 더 알고 있는지 묻고 팔러는 자신과 리카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방에서 소마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인간과 아라가미의 혼혈이며 그를 통해 과학자들은 괴물에 맞설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요하네스는 화면을 통해 아르게 시설에 있는 린도를 봅니다. 그러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처리할 청소부를 보내라고 합니다. 과거 전 세계는 촉수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인간들은 그것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생명체 아라가미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하네스, 팔러, 아이샤는 일부 건물들은 관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팔러는 그 건물을 바이어스펙터라고 부르며 돌출부가 가리는 먹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요하네스는 이제 아라가미와 싸우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니 바이어스펙터를 무기화할 수 있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현재 아마미야는 몬스터 사냥꾼들에게 운석 작전에 대해 계속 브리핑합니다. 장비는 5개이고 5개의 유닛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각 유닛의 리더 이름을 나열하는데 모두의 놀라움 속에 렌카가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크가 없다고 말하지만 아마미야는 그에게 임무가 너무 어렵다면 중퇴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임무를 수락하고 소마가 그의 유닛에 배치됩니다. 그날 후에 그는 솜에게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지만 소마는 그에게 격식을 차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몬스터 히터 몇 명이 그에게 저승사자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정비실로 돌아가고 팔레오는 그에게 결정을 내렸는지 묻습니다.
그는 팔러에게 돕고 싶다고 말하고 팔러는 그에게 아크는 여전히 방패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렌카는 참견하기 시작하며 팔레어에게 소마가 왜 저승사자라고 불리는지 묻지만 팔레어는 그에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소마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소마의 이름을 입력해보니 그가 감독과 마찬가지로 쉬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아라가미에게 사용된 무기가 작동을 멈췄고 과학자는 그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팔레어는 진화하는 아라가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라클 세포를 직접 배양하여 인공 아라가미를 만드는 살아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소식은 그 유기체가 만지는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콘솔로 원격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이샤는 편향 요소를 인간에게 주입하여 신체가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궁을 통해 투여하면 직접 투여하는 것보다 적응이 훨씬 안전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녀는 요하네스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합니다. 현재 소마와 요하네스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요하네스는 그에게 임무 중에 중요한 장치를 부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밤에 렌카는 큰 창문을 바라보고 린두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린두는 소마를 잘 챙기라고 말합니다. 혼자 두면 죽으러 갈 테니까요. 그러자 렌카는 태블릿으로 소마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의 어머니 아이샤 고슈가 그의 출산 중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무실에서 아마미야는 렌카에게 장치 사용법을 설명하지만 신병 훈련에 대한 전화를 받고 자리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자 렌카는 그녀에게 왜 아라가미 사냥꾼을 그만두었는지 묻고 그녀는 아라가미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 종족은 멸절될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그녀는 차세대를 육성하고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다음 날 작전이 시작되고 렌카는 팀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성공을 독려합니다. 하지만 팀원 중 한 명은 소마와 함께 임무에 나섰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소마는 살고 싶으면 자기 곁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장치 설치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렌카가 솜에게 그의 뒤에 있는 괴물들을 알립니다. 소마는 아크를 충전하여 그 괴물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들은 설치를 완료하고 유도 장치들이 오각형으로 연결됩니다. 돌아가는 길, 새로운 아라가미가 지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렌카는 마침내 앞서 아마미야의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괴물들이 장치를 옮기려 하자 렌카의 부대에 위기가 닥칩니다. 임무 실패를 막기 위해 소마가 뛰어내려 괴물들을 처치하기 시작합니다. 렌카도 장치를 회수하려 헬기를 내리려 하지만 소마는 헬기에 남으라고 하고 다른 대원들도 만류합니다. 이후 소마는 괴물들을 상대하느라 고전하고 렌카는 장치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소마는 태어나서부터 들어온 끔찍한 말들을 떠올리고 누가 죽더라도 자신이 죽겠다고 결심합니다. 과거 팔러는 요하네스의 아버지가 된 것을 축하하지만 요하네스는 아이샤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샤는 자신의 아이와 인류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렌카가 아크를 가지고 뛰어내려 장치를 작동시키자 괴물이 장치벽에 갇힙니다. 그러고는 솜에게 전과 같이 폭파시키라고 말하지만 그러려고 하자 사람들이 자신을 괴물이라고 부르던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주저합니다. 그때 렌카는 그에게 어머니를 죽이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물려준 희망을 맡겨받은 것이며 자신은 그를 저승사자로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마는 괴물들에게 공격을 퍼붓고 날려버립니다. 렌카는 자신의 아크를 방패로 사용하지만 끝난 후 기절합니다. 그날 밤 그는 마침내 깨어나고 소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후 그의 정체를 알고 있냐고 묻지만 그는 조금은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소마는 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왜 임무를 수락했냐고 묻고 그는 에기스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소마는 흩어진 오라클 세포에서 아라가미가 다시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하네스는 아이샤가 아이의 이름을 소마라고 지은 이유와 경위를 떠올리지만 오구르마의 전화를 받고 린두에 대한 이상한 점을 보고합니다. 그런 다음 린두가 자신의 적인 것을 보여주며 알리샤를 최면에 걸게 합니다.
정비실에서 렌카는 팔러에게 자신의 아크를 복구하고 그의 상태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팔러는 그에게 매료되어 그 이유를 묻기로 합니다. 한편 린두는 에기스 프로젝트 시설 사진을 넘기다 괴물들을 부르는 장치를 발견합니다. 15년 전 한 가족이 패치 테스트에 실패하여 페니르 입장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때 그 가족의 딸 이로하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기를 보여줍니다. 갑자기 아라가미가 나타나 평소처럼 행동하지만 아버지는 그곳을 떠나면서 아기를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한참을 숨어 지내던 중 아라가미를 따돌리고 어머니는 다음 수순을 묻습니다. 이로하는 아기의 손을 잡고 놀아줍니다. 아버지도 다가와 아기를 버리는 것은 페니르와 다를 바 없다며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이로하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고 그녀는 식물 도감을 꺼내 불쌍한 아이에게 마오가니 나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페니르 시설에서 팔레르는 렌카의 개조된 몬스터 아크에 대한 호환성 조정을 수행합니다. 렌카는 기계에 손을 넣고 과정이 시작되자 비명을 지릅니다. 가족이 렌카를 발견한 지 몇 년 후 그들은 성벽 밖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렌카는 몇 시간 동안 경계 근무를 서고 나서 하루치 물품을 가져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배급량을 드리지만 어머니는 피를 토하며 기침을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어리에메가 되다야나. 한편 렌카의 아버지는 마을의 지도자이며 사람들은 약을 찾지 못하면 병으로 모두 죽을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게다가 식량과 연료도 바닥났습니다. 렌카의 아버지는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 물자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다음 날 렌카와 이로하는 수색 임무를 떠나고 어머니는 이로하에게 코트를 건네주며 동생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곧 그들은 버려진 상점에 도착하여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라가미의 공격을 받고 렌카는 끔찍한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언니 이로하는 그의 손을 잡고 도망칩니다. 잠시 후 렌카는 죽은 동료들을 보고 울기 시작하며 신발 한 짝을 놓고 갑니다. 발을 씻으면서 이로하는 세상의 꽃과 나무를 되살리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고 렌카는 모두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라가미의 매복 공격을 받고 이로하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칼을 꺼냅니다. 렌카는 막대기를 꺼내들고 이로하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둘 다 얻어맞고 잡아먹히려는 순간 린두가 나타나 괴물들을 죽입니다. 둘은 그가 누구인지 묻고 그는 자신이 괴물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마을로 데려가지만 주민들이 페닐에게 혹독하게 대우받았던 탓에 그는 환영받지 못한다. 렌카의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오고 린두는 아이들을 위해 시험을 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는 린두에게 사람을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페니르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린두는 약병을 건네주고 떠난다. 나가는 길에 렌카가 그에게 다가와 자신처럼 강해져서 아라가미를 물리칠 수 있냐고 묻는다. 린두는 그에게 힘을 무엇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묻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쓴다고 대답한다. 그 말을 듣고 린두는 미소 짓고 그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줄 나침반을 건넨다. 안타깝게도 렌카는 역병에 걸려 병들고 그들에게는 약이 한 사람분밖에 없다. 렌카의 어머니가 깨어나 그들에게 약을 렌카에게 주고 패치 테스트도 해보라고 말한다. 다들 그녀의 말을 듣고 렌카가 양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렌카에게 그의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다고 말하고 가족들은 통곡합니다. 그녀가 죽은 후 렌카는 강해져서 모두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몇 년 후 렌카는 물자를 구하러 갔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오고 이로하는 그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녀는 그의 상처에 손을 대고 얼굴을 붉힙니다. 대체 누가 이런 막장을 썼지? 그녀는 그에게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코트를 건네주며 그것은 언제나 함께임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연료가 부족하고 남은 양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음 날 이로하는 아빠에게 달려가 렌카를 찾을 수 없다고 불평한다. 그러자 아빠는 마을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으니 렌카를 펜리르에 보낼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로하는 가족을 뿔뿔이 헤어지게 할 건 없다고 거부하지만 아빠는 엄마의 유언을 상기시킨다. 한편 렌카는 황무지에서 연료통을 발견하지만 갑자기 괴물의 공격을 받는다. 괴물로부터 도망치던 중 땅이 무너져 구덩이에 빠진다.
겨우 탈출하지만 마을에 도착하니 이미 파괴된 후였다. 렌카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지만 이로하가 와서 서로 껴안는다. 그러자 렌카는 아빠에 대해 묻고 이로하는 다른 대피소에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아빠는 큰 금속 더미에 깔려서 아이들에게 숨겨둔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을 두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렌카는 아빠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하지만 이로하는 렌카의 뺨을 때리고 함께 데리고 갑니다. 안타깝게도 두 아이가 도망치는 동안 아버지는 괴물들에게 샌드위치처럼 짓눌려 죽습니다. 렌카는 오토바이를 시동 걸지만 괴물들로부터 멀리 도망치기 전에 한 괴물이 이로하의 다리를 핥히었습니다. 이로하는 고통을 참고 린두의 나침반을 이용해 렌카를 문으로 안내합니다. 며칠 동안 괴물들을 피해 다니며 남은 음식을 먹던 이로하는 결국 다리에 감염이 되어 쓰러집니다. 그녀는 렌카에게 나침반을 건네주며 남쪽 괴물을 먹는 자들의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만 언제나 가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떠나라고 말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그녀는 자신의 목을 긋는다. 렌카는 울기 시작하지만 그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며 언젠가 저주받은 세상을 구하라고 말한다. 렌카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고 이로하는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깨닫는다. 그녀는 나무들의 땅에 서게 되고 렌카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괴물들이 그녀의 몸을 짓밟고 렌카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난다. 현재 이로하는 렌카에게 이제 다시 싸울 능력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새로운 괴물의 모습을 취하기 전에 자신의 목적을 말해야 한다고 한다. 렌카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자신이 희망을 만들 사람이라고 말한다. 문 밖에서 아마미야와 린두는 마침 그들의 이전 집이었던 장소에 안내 장치를 설치한다. 그녀는 쉘터 안으로 린두를 불러 에기스로의 여행에 대해 묻습니다. 린두는 단순한 제조 시설이라고 말하지만 아마미야는 그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녀는 공정 완료 알림을 받고 린두는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몬스터 이터들이 도착하고 쿠타는 렌카에게 전 세계 모든 지부의 대원들이 소집되었고 운석 작전이 드디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과거 팔레르와 요하네스는 세 개의 아라가미를 두고 논쟁했고 팔레르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요하네스는 아라가미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팔레르는 태아 실험에서 철수하고 요하네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현재 렌카는 자신의 아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팀에 합류해야 합니다. 린두는 또 다른 소식이 있다고 말하고 알리샤가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는 렌카에게 코트를 돌려주며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 없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타는 그녀가 예전에 차가운 그 여자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무 회의실에서 아마미야는 지부원들에게 작전 전략 기획에 참여할 인원을 발표합니다. 린두가 보급과 증원을 담당하는 전방기지의 지휘를 맡는다고 발표하지만 그는 렌카가 더 적합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런 다음 이틀째에 렌카와 교대하여 자신은 전선에 나가고 렌카가 지휘를 맡도록 제안합니다. 아마미야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렌카에게 그 역할을 맡깁니다. 브리핑 후 쿠타는 렌카를 축하하지만 그가 작전사령관이 될 거라고는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는 린두에게 소개에 감사하지만 린두는 그를 놀린다. 린두는 그들의 팀이 바즈라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피타와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 생각에 쿠타의 등골이 오싹하지만 알리샤는 자신이 피타를 파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다음 아마미야가 전략 회의를 위해 렌카를 부르고 쿠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다. 밤에 렌카는 저녁 식사를 위해 쿠타의 집에 가고 저녁 식사 후에 그는 사쿠야와의 훈련에 대해 렌카에게 말한다. 그는 또한 몬스터 이터가 된 자신의 목적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렌카 또한 다른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자신이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 쿠타는 그의 성격 변화를 지적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적을 찾았고 전력을 다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한편 사쿠야와 린두는 술을 마시며 아이기스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다. 린두는 프로젝트가 이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넌지시 말한다. 하지만 사쿠야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은 언제나 그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마치 사랑 고백처럼 들린다. 린두는 그러면 밤새도록 마시자고 제안한다. 다음날 팀들이 출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린두는 렌카와 함께 앉아 있다. 렌카는 그에게 나침반을 건네주고 린두는 자신이 많은 것을 겪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렌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보호했고 이제 그의 길은 그를 위해 새겨져 있다고 말한다. 놀랍게도 린두는 나침반을 그에게 다시 던져주며 이제는 그의 것이며 길을 찾아야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 후 임무가 시작되고 아마미아는 각 구역의 아라가미 상황 보고를 요청하지만 괴물들은 엄청나게 많다. 이후 모든 팀이 준비 완료를 보고합니다. 따라서 아마미아는 운석작전 1단계를 개시하고 각 팀의 건아크 사용자들이 하늘로 운석을 발사합니다. 과거 요한네스는 아이샤에게 물건을 건네주며 무사히 도착하라는 펠로르의 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건네주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작전 현장에서 하늘로 발사된 운석이 폭발하며 지상의 수많은 괴물들을 타격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사쿠야는 운석이 사라지면 지원에 나설 준비를 하라고 쿠텍에 지시합니다. 본부에 있는 히바리는 작전 1단계를 종료하고 아마미아는 2단계를 시작합니다. 렌카의 명령에 따라 이륨 2팀이 착륙과 함께 강화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앰플로 아크를 증폭시켜 마지막 남은 죽은 괴물들을 모두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과거 아이샤는 출산을 시작하고 요하네스는 유리 너머로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라클 세포 침식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의사들은 제왕절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합니다. 메스가 그녀의 배에 닿는 순간 방 전체가 아라가미 세포에 휩싸입니다. 요하네스의 사무실에서 그는 버튼을 누르고 비밀 장소에 있는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갑자기 괴물들이 신호를 향해 북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린두는 본부의 괴물들의 이상 행동을 보고하고 아마미아는 펠로르에게 연락합니다. 렌카 또한 괴물들이 향하는 방향이 덴 마을 근처라는 것을 알아채고 린두에게 알립니다. 반면 펠로르는 아마미아에게 장치 오작동을 의심하지만 5개의 장치는 모두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 후 린두는 괴물을 추격할 허락을 요청하고 아마미아는 허락합니다. 그런 다음 사쿠야에게 먹잇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상황을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린두는 조용히 바즈라들을 따라가고 곧 그들이 모두 마을을 인도하는 숲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 요하네스는 실험실에 들어서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잔류세포가 그에게 달려들지만 펠로르의 부적 덕분에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는 아기를 보고 아이샤를 찾습니다. 슬프게도 그녀는 이제 가운데에 파란 핵이 있는 고깃덩거리입니다. 현재 요하네스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시작할 시간이라고 알립니다. 갑자기 본부가 린두와 연결이 끊기고 렌카는 모든 바즈라가 린두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아마미아는 사쿠야에게 린두에게 증원을 보내라고 지시하지만 갑자기 바즈라가 아닌 아라가미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아무도 린두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마미아는 렌카를 린두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의 아크를 현장으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정비실에서 리카와 펠로르는 아크의 몇 가지 기능을 건너뛰고 마무리 작업을 준비합니다. 렌카는 멋지게 코트를 걸치고 헬기로 달려갑니다. 리카는 아크 작업을 완료하고 펠로르도 마무리합니다. 한편 현장에서 린두는 혼자서 몇몇 바즈라들을 처리하지만 더 많은 바즈라들이 몰려온다. 렌카는 헬리콥터를 타고 린두의 위치로 향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최악의 적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동굴 속에 숨어 있다. 숲 밖에서 린두는 바즈라들과 계속 싸우지만 패배 직전인 것처럼 보인다. 본부에서 리카와 펠로르는 아마미아에게 렌카의 지원부대가 곧 현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리고 이미 공중에 있는 렌카는 린두를 돕기 위해 제때 도착하기를 바란다. 아마미아는 사쿠야에게 제1부대를 이끌고 현장의 장치를 파괴하도록 지시하고 다른 팀들은 괴물들을 처리하라고 한다. 그녀는 히바리에게 장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고 히바리는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술팀이 분석 중이라고 말한다. 바즈라 현장에서 린두는 최선을 다하지만 괴물들의 정격에 맞고 간신히 버티고 있다. 그러자 렌카가 공중에서 그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를 요청합니다. 리카는 그의 좌표를 요청하여 그에게 아크를 발사합니다.
그런 다음 그에게 아크를 발사하고 몇 가지 변경사항을 알려줍니다. 간단히 말해 그의 아크는 이제 더 멋있지만 그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리카는 그에게 무사히 돌아오라고 말하고 렌카는 톰 크루즈처럼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는 공중에서 자신의 괴물 같은 아크를 만나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린두 주변의 모든 바이라를 대포로 쏘고 슈퍼히어로 착륙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크는 그의 크기의 약 10배이고 린도는 그가 어떻게 그런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렌카는 대포로 나머지 바즈라들을 공격하지만 탄약이 떨어진다. 그러고는 함체 하나를 떨어뜨리고 겉모드로 전환한다. 이어서 모든 괴물들을 잘게 썰어버린다. 린두가 다가와 그의 새로운 활약을 칭찬하지만 그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린두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하지만 린두는 거절하며 함께 괴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본부에서는 팔러가 아마미아에게 괴물들을 불러들이는 추가 장치의 가능성을 알린다. 히바리는 그들의 공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시설 내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묻는다. 격투 장면에서 린두는 렌카에게 다른 장치의 존재를 알리고 괴물의 집결을 막으려면 그것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바즈라들이 공격을 멈추고 그들의 보스인 다이어의 피타를 위해 명예의 경호대를 형성합니다. 피타는 렌카의 새로운 활을 보고 미소 짓고 렌카는 격분합니다. 린두는 두려움 없이 알리시아의 부모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지만 렌카는 그들이 싸워왔던 다른 풋내기들과는 매우 다르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린두는 먼저 그것의 눈을 가리기로 결심하고 조명 캡슐을 던집니다. 똑똑한 피타는 날개로 눈을 가리고 린두에게 돌진합니다. 린두는 피하고 렌카는 아래를 공격하려 하지만 피타는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러자 린두는 공중에서 공격하려 하지만 피타는 그의 공격을 막습니다. 동시에 렌카는 피타가 공중에 있는 동안 대포로 공격하고 피타는 착지 후 화가 납니다. 그러자 숲속으로 달아나고 그들은 뒤쫓습니다. 갑자기 나무가 공격하기 시작하고 린두는 피타가 나무를 조종했다고 추론합니다. 그 후 나무가 포효하고 땅에서 덩굴이 솟아나 그들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그때 피타가 뛰어내리지만 사쿠야, 쿤 알리시아, 소마가 도착합니다. 이제 첫 번째 부대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린두는 평소처럼 연설하지만 피타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비웃습니다. 본부에서 히바리는 해킹이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그 경로가 오구루마의 단말기임을 알아냅니다. 그러자 아마미아는 병사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그를 체포하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숲속에서 린두는 소마와 쿠텍의 나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피타를 상대합니다. 피타는 모든 공격을 피하고 린두는 그 속도를 인정한다. 히바리는 아마미아에게 오구루마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아마미아는 별다른 의심 없이 듣다가 한 병사가 알리시아의 최면 기록을 찾아낼 때까지 그랬다. 아마미아가 그것을 보는 동안 그 내용이 전장의 알리시아에게 영향을 미쳐 그녀는 숲속에서 마구잡이로 총을 쏘며 임무를 방해하기 시작한다. 사쿠야가 재빨리 활로 그녀를 명중시키고 그녀는 쓰러진다. 그녀는 사과하기 시작하고 이내 모두 나무들과 싸우다가 갇히게 된다. 렌카는 알리시아에게 린두를 도우라고 소리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죽은 부모에게 사과한다. 렌카는 정신 차리라고 그녀가 약한 광대가 아니고 자기가 본 가장 강한 몬스터 이터 중 하나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피타를 향해 총을 쏘아 린두를 구출한다. 그녀는 나무 덩굴에서 과일을 따서 렌카에게 사과합니다. 사쿠야는 알리시아에게 모자를 건네주며 항상 강한 척하지 말고 팀워크를 발휘하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마을에서 큰 폭발음이 들리고 린두는 그들이 댐으로 향하는 동안 자신이 피타를 막겠다고 말합니다. 렌카는 린두가 보호해온 마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두 놀라며 린두는 그들에게 장치를 빨리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사쿠야는 그와 함께 남겠다고 고집하지만 렌카는 그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라며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린두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거라고 설득합니다. 알리시아를 포함한 다른 대원들도 무사히 돌아오라고 부탁하며 알리시아는 그에게 버치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린두는 그게 대체 뭔지 전혀 몰라. 그러고는 렌카에게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잃으면 길을 안내해 주라고 말하고
렌카는 집결 지점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그가 떠난 후 린두는 자신의 팀이 최고라고 말하며 피타와의 싸움을 재개한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고 바위에 부딪힌다. 그러고는 담배를 피우며 쉬려고 하지만 피타가 이미 함정으로 설치해 놓은 발광 캡슐을 밟는다. 그러자 피타를 베려고 하지만 피타는 공격을 맞고 미소 짓는다. 그러고는 체인톱의 속도를 높이고 무언가 잘려나간다. 소마가 태어난 지 몇 년 후 요하네스는 여전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을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구조되었고 병원에 있습니다. 페이롤은 그에게 아라가미가 스스로 와 지구를 집어삼켜 세상을 이전 상태로 되돌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하네스는 이를 받아들이고 아이샤의 희망을 실현하기로 결심합니다. 숲속에서 첫 번째 부대는 절벽에 도착하지만 바즈라가 이미 마을에 너무 가까이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렌카가 다음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그들은 맞은편 절벽에 피타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입에는 린두의 팔찌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히바리는 첫 번째 부대 전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하는데 아마도 무정의 간섭이 발생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아마미아는 그들에게 핵심 자원 획득 할당량을 달성했으니 두 번째 부대를 파견하라고 지시합니다. 갑자기 두 번째 팀의 장비가 오작동하기 시작하고 다른 팀들의 장비도 마찬가지여서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마미아는 원래 뱀인 요한네스에게 보고하고 그는 모든 장치의 파괴를 승인합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오구루마의 위치를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린두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전화가 끊긴 후 그는 변태처럼 웃으며 첫 번째 유닛을 결국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숲속에서 사쿠야는 피테 입에 있는 린두의 팔찌를 보고 무너집니다. 알리샤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쿠타는 린두가 죽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렌카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소마는 화가 나서 피타와 싸우려고 무작정 돌진합니다. 그러자 렌카는 소마를 뒤쫓아가 린두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피타를 향한 일련의 공격 후 렌카는 소마가 피타에게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지만 그는 자신이 방해가 된다며 소마의 손을 날려버립니다. 렌카는 소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발견하지만 사쿠야도 달려들어 피타를 향해 총을 난사한다. 렌카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알리샤와 쿠타도 공격에 가담한다. 하지만 피타는 그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렌카는 이런 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한탄한다. 그때 사쿠야는 땅에 떨어진 린두의 팔찌를 발견하고 줍는다. 그녀는 팔찌를 껴안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친다. 피타가 그들에게 다가오지만 렌카도 무너져 내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때 마을의 어린 소녀가 그를 부르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타난다. 그녀는 렌카에게 모두를 구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하고 그는 린두의 마지막 말을 떠올린다. 렌카는 지휘관 모두로 전환하여 주민들에게 그의 팀이 재집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피타를 물리치는데 소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민들은 모두를 기지로 데려오고 소마는 사쿠야가 린두를 애도하는 동안 그녀를 돕습니다. 모두를 모은 후 렌카는 사쿠야에게 어린 소녀를 기억하느냐고 묻고 그녀는 기억합니다. 그러고는 린두가 페니르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도왔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가 내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쿠타는 그들이 어떻게 괴물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 묻고 렌카는 그들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서로를 믿어야만 괴물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시작하고 소마는 유도장치를 파괴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쿠타와 사쿠야는 바즈라를 끌어들이고 나머지 렌카와 알리시아는 피타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이후 주민들은 며칠 전 호수에 무언가 떨어졌다고 렌카에게 알려주지만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솜에게 소리가 난 것을 보여주고 마이클 펠프스처럼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자 어린 소녀가 린두에 대해 묻고 렌카는 그가 볼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쿠야와 쿠타는 하급 바즈라들에게 포격을 퍼붓고 알리시아와 렌카는 큰 보스와 맞섭니다. 렌카가 피타를 쏘지만 피타는 모든 포격을 피하지만 결국 지쳐 달아납니다. 그러고는 검으로 바꿔쳐서 활의 일부를 부숩니다. 그러고는 알리시아를 부르고 알리시아는 포격을 가합니다. 이어서 렌카는 자신의 아크의 또 다른 부분을 해방하고 그것은 열기를 뿜어냅니다.
그런 다음 렌카는 뛰어올라 위에서부터 피타를 공격하지만 피타는 공격을 막습니다. 하지만 열기가 피타의 날개로 번지기 시작하고 피타는 재빨리 자신을 전기로 감싸 렌카를 막아냅니다. 바닷속에서 소마는 마침내 장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크로 그것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러자 바즈라들이 강둑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피타와의 싸움 동안 렌카와 알리시아는 검과 대포로 동시에 괴물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피타의 날개를 막는 동안 렌카의 아크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피타는 알리시아에게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이후 1소대는 최종 보스전을 위해 다시 뭉칩니다. 피타를 향한 여러 차례의 공격과 타격 중 쿠다는 직격탄을 명중시켰다는 것을 깨닫지만 소마가 뛰어들어 맞섭니다. 소마는 가짜 공격을 시도하지만 피타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뛰어서 피합니다. 그때 렌카는 피타의 날개 일부가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솜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다른 모두에게 그 금간 부분을 노리라고 지시합니다. 사쿠야와 코우타는 자신의 아크를 결합하여 특수한 대포를 발사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버뮤다 삼각형을 만들어내어 피타의 불꽃을 빨아들입니다. 피타는 격분하고 렌카는 피타가 틈을 보이는 순간을 포착하여 금간 부분을 공격합니다. 피타는 도망치려 하지만 렌카는 자신의 아크에 있는 레이저 기능을 사용하여 움직임을 막습니다.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세포 침식을 증폭시켜 날개를 부러뜨립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크가 부서지고 피타는 격노한 짐승 모드로 돌변합니다. 경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기를 퍼붓고 마침내 렌카를 쓰러뜨립니다. 렌카는 자신의 아크를 끌어안고 땅을 기어다니고 다른 이들은 그의 멍자국을 오라클 세포 침식으로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핏에게 최후의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타는 그들을 물리치고 비웃습니다. 놀랍게도 소마가 웃기 시작하고 피타는 아마도 이유를 궁금해하겠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렌카는 피타 뒤에 서 있고 잘린 날개는 이미 그의 아크에 붙어 있습니다. 그는 쉽게 피타의 방어를 뚫고 피타는 바닥에 떨어진다. 렌카는 그것을 향해 다가가지만 피타는 겁먹은 고양이처럼 뒤로 물러선다. 그러고는 피타의 날개를 잘라내자 피타는 꼬리를 쳐서 그에게 달려든다. 렌카의 코트가 날아가자 그의 팀원들은 그가 맞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전, 렌카는 만화처럼 위에서 내려와 피타의 심장을 찌르고 그 과정에서 저예산 나루토가 된다. 전투 후 그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희망이라고 말한 뒤 기절한다. 과거 요하네스는 팔로르를 페니르 동부지부에 환영하고 그에게 부적을 준다. 그리고는 그것을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하여 더욱 강력한 장갑벽을 개발했다고 알린다. 그는 태블릿으로 팔로르에게 에기스 프로젝트를 보여주지만 그 프로젝트는 단지 겉모습일 뿐이라고 말한다. 팔로르는 태블릿의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팔로르는 에기스 프로젝트가 신중하게 선택된 인간들이 우주로 가서 닥쳐올 멸망을 기다리는 아크 프로젝트의 발사대 역할을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팔로르는 그의 중대한 결정을 방해할 의도는 없지만 인류를 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언젠가 아라가미가 지능을 얻게 되고 인류와 공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요하네스는 그에게 동의하지 않고 아라가미는 파괴되어야 할 괴물일 뿐이라고 말한다. 현재 오그루마는 요하네스에게 명령대로 린두를 처리했다고 말하고 자신의 경력을 버린 후 아크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고는 언제 멸망이 닥칠 것이냐고 묻지만 요하네스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차고를 열고 거기서 오라클 셀들이 터져 나온다. 전투 후 요하네스는 그들의 임무를 방해하려 했던 오그루마를 찾는다는 가짜 연설을 한다. 소마는 린두를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하지만 그의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자신이 상상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떠난 후에도 어두운 인물은 남아있다. 본부에서 1팀은 새로운 팀장 렌카의 임명을 위해 임무실에 모인다. 그런 다음 그는 린두가 말했던 것과 같은 규칙들을 그들에게 알려준다. 한편 벽 너머에서 어두운 인물이 파편 위로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발치에 음식캔을 떨어뜨린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린두의 몬스터 아크가 정비실로 이동합니다. 저희 요약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감상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라가미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눌러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알림 버튼도 눌러서 새로운 업로드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요약 영상에서 뵙겠습니다.